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층이 시시해서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직장, 학교, 바캉스 이 모든 곳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질병층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가 전염도는 높아도 중증도는 약하다지만, 이 중증도라는 것은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2002년에 위드 코로나 한다고 지금 확 풀었습니다. 코로나 규제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위드 코로나 반대한다, 위드 코로나 하면 대량 살상이 노약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그해 2, 3, 4월에 한 달에 막 수천 명씩 죽어갔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때문이죠. 그 2023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가 중증도가 약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질병청이 코로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코로나를 방치하려고 하고, 최대한 코로나로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건 뭡니까? 정치적인 이유고, 그 정치적인 이유는 결국 코로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대중에게 경각심을 주고 마스크를 쓰라 하고 코로나 병 등급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또 코로나에 정권이 말려들어서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시급한 부분을 알고 있는 현 정권이 웬만하면 코로나에 끼어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사람은 누구냐? 노약자라는 거예요. 지금 약도 제대로 없고, 검사비도 비싸고, 진단키트 가격도 오르고, 솔직히 말하면 빈곤계층과 노약자가 코로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죠. 이 중앙일보 칼럼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약자 노인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코로나19 기간에 가장 고통받았다. 앱 이용을 할 줄 몰라 요즘 택시 잡기도 어렵고, 또 고령 택시 운전사들은 이제 75세 이상은 택시 운전 못하게 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노인의 권리가 한국에서 가장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미 코로나 때 그 힌트를 다 받았지만은 아무도 그걸 적극적으로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누구도 노인청을 대변하지 않죠. 코로나 때 요양병원에 거의 노인들 가다 놓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안에 든 노인들이 대부분 죽어가는 모습, 21세기에 말할 수 없는 홀로코스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그래도 정권이 얼마나 무력하게 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가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대변할 능력이 없는 요양병원에 갇힌 노인들을 이렇게 해서는 되냐고 제가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근데 제 목소리를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래서 노인이 불행한 것은요, 노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더 불행한 것은 이 교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칼럼 쓴 장덕진 교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정치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노인일수록 대체로 정치적 사고관이 잔아우나 뚜렷합니다. 대체로 보수가 많고, 그렇지만 또 노인 중에 좌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안 바뀌어요. 자신의 신분과 처지, 계급 이런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요, 자신들의 정서에 따라서, 고향에 따라서 그냥 보수냐 진보냐고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관심하고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는데, 그것은 전부 각자 고통으로 가요. 광화문 집회나 좌파들 집회에 보면 노인들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이재명 막자, 정경심 석방해라, 나라 지키자, 종북 척결하자, 대통령 지키자 말만 하지 우리 위해서 해달라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갇힌 노인들의 목숨은 그건 인간이 아니었다. 이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의 공간인 학교와 직장, 그리고 대중교통에는 위생, 소독, 방역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놓고, 병든 노인들이 갇힌 요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지만은 정작 그 집계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유리창 너머 격리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조차도 사인이 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 채 끝나버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게 밝혀지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생사 여부도 중요하지 않고 죽은 후 사인도
알 필요도 없는 그들이 가장 약자라고 이 칼럼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세상에 노인이 택시 타기 어렵습니다. 어플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이 지방에 도시에 출장 가도 이 택시들이 모이는 곳은요, 어플로 부르는 곳이지 그냥 그 도시에 노인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노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저도 길에서요, 이 더운 여름에 한정없이 택시 잡으려고 손을 들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노인이 운전한 차가 행여나 교통사고 일으키면 교통사고는 젊은 사람도 일으키고 여자도 일으키고 다 모든 남녀노소가 다 일으킵니다. 그런데 노인이 교통사고 한번 일으키면 노인이라서 사고 일으켰다고 운전자 연령을 갖다가 부각하고 난리를 치고 택시 하는 분이 사고를 하나 내면 택시하는 노인분이 사고를 내면 노인의 이제 택시 할 수 있는 면허까지 제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금융기관에 가면 노인들은요, 이 더운 여름에 은행까지 찾아와서 창구 앞에서 수십 분씩 기다리면서 자기 일을 봅니다. 자, 그 노인들이 지금에서야요,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해라, 이걸 갖다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가게에 가서 뭐 밥을 하나 먹을래도 키오스크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 노인들에게는 분명히 디지털 디바이드가 있지요. 그러면 아무리 디지털화 하더라도 일부는 디지털을 하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화 된 데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는 창구를 개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동네에 구멍가게 다 망하고 사라지는 바람에 노인들이 장 보려면요, 이 멀리 떨어진 마트에 차도 없는 노인들은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돈이 있어도요, 먹을 게 떨어져서 밥을 굶는 노인들도 많아요. 이제 뭐 가족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혼자 살아가야 돼요. 지금 노인인 사람, 또 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식하고 관계없이 다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는 진전이 되고 이 가족 관계는 붕괴되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게 가족밖에 없는데도 가족 관계는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가족 관계의 붕괴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돈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노인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노인들 부분은 잡아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코로나가 번지는데 정부의 딱 질병청 등의 태도를 보면 노인들이 걸려서 죽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해라고 무시하죠. 기껏해야 뭐 10월 달부터 백신 접종 어쩌고 하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백신이 아니라 다 걸려서 예방이 된 거죠. 코로나 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노인 고려장 공화국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노인들이 자신들의 이 사회적 문제, 사회적 최약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죠. 이 부분을 개선하자고 노인들이 나서야 되는데 노인들은 모래알같이 되어 있고 그 노인들 중에서도 자기 몸이 정신이 불편해진 노인들은 그야말로 진작 취급받으면서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권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여자들한테 적용되고 이러지 노인들한테는 적용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 누가요, 코로나 때 벌어졌던 요양병원의 노인 고려장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분석을 했습니까? 학자들 중에 누가 코로나 때 노인 고려장에 대해서 분석했어요? 위드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노약자들이 죽었는지 분석한 틀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서 그늘 밑에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각종 집회에 동원되는 노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10년 안에, 길게는 10년 안에, 짧게는 몇 년 안에 자신이 고려장 당하는 처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자각이 안 되는 겁니까? 노인을 구원할 사람은 노인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국의 노인분들 각성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